밤에 다 죽었어요. 죽어서 승천을 해갔죠. 그런데 후계자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야, 우리가 뽑자. 이제 후계자를 하는 파가 있었고, 안 돼. 혈통을 받아야 돼. 하는 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렇게 아랍 쪽 전쟁들을 보면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랍이 있고 이슬람, 뭐 중동 이런 용어들이 막 나와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똑같은 거를 다르게 얘기하는 건가요? 말 비슷한 얘기인데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죠. 근데 아랍, 이슬람, 중동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다른 얘기예요. 예.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네네. 하는 일이 많죠. 예, 아랍. 네, 아랍 이거는 그 민족과 언어에 관한 문제예요. 네. 아랍인 네. 그리고 아랍어. 네. 아랍인으로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그룹이에요. 근데 아랍인은 이제 셈족 계통의 인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종적 뿌리가 같아요. 공통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언어도 이제 아랍어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를 쓰고 있으니까 문화적 연대감이 좀 클 거 아니에요. 네. 특히 그 쿠란은 이슬람의 경전 쿠란은 아랍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의 문화적 배경을 네.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언어가 같으면 이제 문화적 연대감이 크잖아요. 아랍어. 네. 그리고 이제 셈족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그 연대감도 있고 같은 뿌리.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인 이야기라는 거지. 예. 아랍. 아랍. 그런데 문제는 무슬림, 네. 이슬람. 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교도라는 예. 뜻으로 이제 무슬림 쓰죠. 이 무슬림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아랍인들의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어요. 예. 그러니까 무슬림이죠. 예, 대부분은. 무슬림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다 무슬림은 아니에요. 예. 기독교도 있어요. 아랍인 중에. 그리고 이스라엘도 아랍의 아니죠. 아니죠. 아니요. 예. 그거는 그 유태인의 히브리어를 예, 예. 별도로 쓰기 때문에 아랍인에는 안 들어가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랍 민족이면서 아랍어를 쓰는 그룹 중에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 모로코, 리비아, 이집트,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뭐 요르단, 그 UAE, 카타르 뭐 등등 이런 국가들이 있고, 이란은 어때요? 이란. 이란은 이슬람교이지만 네. 인종이 다른 인종이에요. 이슬람교긴 한데. 네, 교긴 한데. 예. 근데 거기도 신정 정치를 하잖아요. 네. 무슬림. 이게 신정 정치라는 측면에서 예. 이슬람 신정 정치. 예, 예. 그런데 또 다른 물론 이제 계파는 또 다르지만 어. 이란은 전혀 달라요. 페르시아 계통이에요. 그리고 이란어가 있어요. 따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터키라고 있어요. 튀르키예는 튀르키. 튀르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이슬람교를 터키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아랍은 아랍인으로서 아랍어를 쓰는 어권, 이런 문화적 연대감을 갖고 있는 데고, 상당 부분 이슬람교를 믿으니까 이슬람권이면은 틀림이 없으나 이슬람 문화권은 종교는 이 아랍에 머무르지 않아요. 북쪽으로 터키도 있고 이란도 있고 동쪽으로 더 오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까지 무슬림권이 큰 거예요. 중앙아시아까지. 예, 중앙아시아. 굉장히 큰 영역이네요. 종교권이죠. 예. 그러니까 다르죠, 범위가. 그리고 하나 말씀하실 때 이제 중동. 네. 중동은 지리적인 언어예요. 지리적인 기준. 중동, 미드이스트. 미들이스트. 예. 근데 중동이라는 건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란 뜻이죠. 네. 이런 의미에서 이거 상당히 유로 센트럴리즘의 결과물이에요. 유럽이 세계 중심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사고에서 나온 언어죠. 유럽 우리가 중앙이고 거기를 기점으로 봤을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가 있고 그 아주 먼 데는 뭐야? 파이스턴이잖아요. 파이스트. 네. 한국, 중국, 일본. 파이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센트럴 이스트가 있고. 네. 그게 그 중간에 있는 나라들 그룹의 지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중동인데 이게 이 세 가지 언어가 섞여가지고 뭐야 누가 아랍 세계고 뭐가 이슬람 세계고 뭐가 중동이냐.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이름은 보니까 지리적인 것 때문에 온 거고. 그렇죠. 또 뭐야 이슬람이라는 얘기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온 거고. 아랍이라는 얘기는 언어 때문에 온 건가요? 그렇지. 언어와 인종. 어렵다. 세 가지가 그렇게 그렇게 이제 됐군요.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예. 혼동이 없어요.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그 아랍인이라고 해서 모두 이슬람교를 믿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최고의 신이 알라신? 뭐를 얘기하는 거죠? 알라, 네. the God 네. 알라는 이제 신이라는 거죠. 같은 뜻이에요. 예. 하느님. 무하마드는 그런데 이제 메시아, 네. 예언자, 예. 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무수히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했죠. 네네네. 하느님한테 이제 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근데 그 이제 첫째 아들 이스마엘, 그 둘째 아들 이삭. 이삭.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네. 지금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아랍인들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 이삭의 후예들이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유태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쪽. 예. 유대교를 믿든지 기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이스라엘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이렇게 나뉘어진 거네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그리고 뭐 저 어머니는 달라요. 저 아브라함의 그 정실 부인은 누구지? 사라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본인의 그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한테 보내서 씨를 주세요. 얘가 저 알을 그 대를 이을 겁니다. 에리모네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지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축복을 해줘서 100세가 다 된 뭐 어느 때로 내가 기억하는데 하갈이 또 임신이 돼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에 가면 그 아랍 세계와 중동에 있는 그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중간에 나온 게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거네요. 아랍어는 지금 뭐 22개 나라에서 쓰고 있다고 그러고 그 쓰는 사람들의 숫자는 거의 4억 5천만 명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랍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사용하고 많이 있는 언어죠. 쓰더라고요. 아랍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 외국 가면.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에 이어서 네 번째인가 어쩐가 유엔의 공식 언어로. 참 어렵게 생겼어요. 그 무슨 상형 문자도 아니고 막 글씨 같지 그러니까 않게 생겨가지고. 아랍어를 배울 때 제가 이제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끝날 때쯤 과정 끝날 때쯤 뭐 통역도 좀 하고 네. 뭐 이제 번역한다고 뭐 갔다가 번역해서 뭐 출판도 하고 이러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한 내 동기가 있어요. 동료. 겨우 읽더라고. 읽으면 훌륭한 거래. 어렵다. 문자를 읽을 줄 알면. 야, 그럼 언제 말하고 언제 통역하고 할래? 그런데 그거는 거의 어려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림처럼 봤어요. 생겼어요 글자가. 그러니까 읽고 쓰는 것 자체가 일단 어렵다 우리 한국 사람이 배우는데 물론 이제 그 문화권에서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일본어를 사람이 조금 배우는데 어렵대요. 일본어는 조금 배우기 쉽고 뭐 이러듯이 그쪽도 그런 게 있겠죠. 그런데 그 아랍 문화에서는 평화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어려운 그 자연 환경에서 지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살라무 알라이쿰 뭐 이거에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인사를 늘 습성처럼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그 아랍 문화권은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해외 생활할 때 그 아랍권에서 온 분들하고 옆에 가까이 있는데 늘 그런 느낌을 주곤 했어요. 뭐 근데 국제사회에서 막 분쟁이 있고 그러면 아랍 지역의 사람들이 좀 센 거 아닌가 막 이게 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싸우는 거 아닌가 전사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은 그렇잖아요. 굉장히 그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강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좀 보면은 아랍인들 이렇게 TV 같은 데서 보면은 상당히 강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데 이목구비가 너무 뚜렷해서 그런지 좀 강하게 생긴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민족 자체가 좀 뭔가가 이렇게 그 아랍권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구별이 되나요? 그 아랍권 국가들도? 아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랍인이라고 예, 하는 예. 거 아랍인들 네. 이거는 그 셈족의 같은 피를 받은 사람들이라 비슷해요. 그럼 뭐 이스라엘이 조금 다르다 해서 다르고 그렇진 않죠. 거의 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으로 유태인으로 피가 다르다니까. 피가 달라도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긴 어떻게 해서 거는. 그렇게 이제 오랜 대를 예, 예. 이어오다 보니까 조금 예, 다들 구분되는 이쁘고 잘생기고. 구분되는 예.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잘생긴 걸로 말하면 페르시아인들이 잘생겼지. 요즘 텔레비전 많이 나오잖아요. 페르시아인들. 아니 이란 사람. 예,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예쁘게 이를 데 없고 맞아요. 다 미인이고 이런 남성들도 아이 눈도 동그랗고 피부도 희고 근데 특히 이란 여자들이 유명했던 것 같아요. 예쁘다고. 하여튼 굉장히. 좀 특출나게 일단 외모가 잘생겼구나 찡하게 이런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가 봐요. 그 페르시아 후손들이 자기네들이. 당연하죠. 그 당연하죠. 이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보니까 보통 아닌 것 같아요. 이란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트럼프가.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네. 옛날에 세계 최초로 로마 제국보다 먼저 세계 최초로 세계 제국을 대륙을 포괄하는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페르시아인들이. 페르시아가. 예. 그러니까
자부심이 그럼 우리 좋잖아요. 민족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네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얼마나 높겠어요. 역사를 이제 보면은 수천 년인데. 이란 이 말이 예. 그때 이제 종족이 아리안이에요. 아리안의 후예다 해서 아이란이래요. 이란을. 그런 뜻이에요. 아이란족의 후예라는. 그러니까 굉장히 월등한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히틀러도 아리안족의 후예임을 자처했지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정책을 썼지요. 유태인은 말살하고 맞아. 아리안족이 세계의 주인공이 중심이 되려.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할 히틀러도. 정도로 네. 그 인종주의적인 생각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평화공존에 대한 생각이야 어디나 비슷하지만 아리안족의 그 우수성에 대한 믿음은 각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란이 1979년인가 그때까지는 서방 국가라 해서 이스라엘하고도 좀 우호적으로 친밀했던 관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역사 속에서는 유태인과 좀 친하게 지냈었나요? 그 더 오랜 역사 속에서는? 네. 그 성경 이야기를 네, 아마 네. 아실 거예요. 예. 유태인들이 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 잡혀서 포로로 가요. 어디로?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바빌론이야. 예. 점령해가지고 포로로 다 데려가서 노예로 삼아요. 점령지에서 잡아다가 일시키는 거지. 허드렛일. 예. 노예로 갔는데 근데 이 바빌론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아시리아, 페르시아한테 망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다 다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복속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포용 정책을 써요. 유태인들을 다 인정을 해줘. 니네는 니한테 신이 있지. 유일신 사상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했다. 네. 아 그래 니네 성전도 가서 세워. 다 무너진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가서 세워. 그리고 니네들 있잖아 옛날에 그 메시아가 와서 니네 구해줄 거라고 했잖아. 내가 존중해줘. 이렇게까지 해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태인들한테는 고마운 왕이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무슨 거의 선지자처럼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한테 얼마나 각별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렇죠. 돌아왔으니까. 어. 히브리 노예들이 다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때 귀환했으니까. 응. 그렇게. 그러니까 다 호감이 있는 거지 이란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고마운 나라, 잘 지낸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1979년.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친밀했다고 들었어요. 친밀해. 예. 그런데 이제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예. 팔레비 정권은 이란에서 독재를 했지 하기는. 그 친미 정권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종교 혁명을 해야 된다. 지금 미국한테 이렇게 그 노예 생활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종교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선택한 게 이제 이슬람 신정 정치인데 노선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슬람계는 수니파가 있고 시아파가 있어요.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 뭐 요르단, 뭐 이렇게 UAE 등 이쪽 나라들이 선택하는 종파고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는 지금 이란이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종파예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662년에 헤지라라고 그래서 모하메드가 이제 그 종교를 창설하죠. 근데 680년에 큰 사건이 있습니다. 후계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모하메드가 죽었어요. 죽어서 승천을 해갔죠. 그런데 후계자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야, 우리가 뽑자. 이제 후계자를 하는 파가 있었고, 안 돼. 혈통을 받아야 돼. 하는 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자. 야, 우리가 좀 협의해서 선출하자. 이게 순위파. 순위파예요. 그리고 안 돼. 그 혈통을 봐야 돼. 그게 시아파. 시아파. 이 시아파의 전통을 잇자고 예. 하는 게 이제 이란이 종교혁명 이후에 받아들인 거예요.